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2월이 쌀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한 주였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비와 흐린 하늘 사이로 가끔씩 맑은 날이 무척 그리워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2월도 반이 훌쩍 지나버리고 3월이 곧 눈앞에 와 있는 이때쯤에는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직업을 갖고 새 출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한국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도 하죠.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시작하는 대로, 조금 익숙해지면 익숙해진 대로 늘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일에 서툴고 또 같이 하는 생활도 서툰 누군가를 위해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위해 묵묵히 기다려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뒤돌아보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이나 우리를 위해 일해준 사람들에게 고맙고 미안해 본 적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일 텐데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에게 수고했어 라고 격려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 그런 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그때 같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글은요. 메마른 세상에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수행자이신 법륜 스님의 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작용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상대와 나는 다르다라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계를 하고 탐색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공통점을 하나씩 발견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같네. 나랑 고향이 같잖아. 나랑 성이 같네. 학교도 같네. 라면서 반가워하고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애인이 되기도 하고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단 가까워지면 서로 다르다는 전제가 우리는 같다라는 전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비로소 관계가 단단해진 것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합니다. 상대가 나와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내보니 아니거든요. 성격이나 생각은 물론 입맛까지도 다 다른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일부만 보고 나와 같다고, 나와 잘 맞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상대가 새삼스럽게 행동한 듯 뭔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듯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럴 때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인연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인연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인연이 되면 괴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괴로움을 84,000 번뇌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번뇌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108번뇌라고도 하고 더 줄여 8고라고도 하는데 그 8가지 괴로움 가운데 애별리고와 원중회고가 있습니다. 애별리고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고 원중회고란 미운 사람과 만나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데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괴로운 것이고 미운 사람과는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 또한 괴로운 것입니다. 결혼을 했을 때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헤어질 수는 없고 참고 사는 것도 괴로움이고 남편은 좋지만 미운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살아야 하니 그것도 괴로움입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직장인데 싫어하는 상사나 동료와 함께 매일 근무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결혼이든 직장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으니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려고 하고, 결혼을 했다가도 쉽게 이혼하고,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으면 집을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외롭고 괴롭습니다. 괴로움은 관계를 맺어도 생기고 그 관계를 끊어도 생깁니다. 행복하려고 맺은 관계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잘못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부모는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은 인간 관계입니다. 관계 맺음이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뿐이지 작용하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의 갈등은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성격, 종교, 지역, 습관 등이 달라서 실망하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긴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다르게 생겼을까요? 똑같이 생겼을까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눈은 둘이고 코와 입은 각각 한 개씩인 것은 같지만 생긴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서운해하고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콩을 100개 정도 손에 쥐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기와 빛깔,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얼핏 보면 다 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그 콩을 팥과 비교하면 많이 다릅니다. 팥과의 차이가 확연해서 같은 콩끼리 비교했을 때 보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기와 모양, 빛깔이 다 다른데도 팥과 비교할 때는 같은 콩이라고 말합니다. 콩끼리 비교할 때는 서로 다른 콩이라고 말하지만 팥과 비교할 때는 같은 콩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사물에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 동시에 두 가지 성질이 함께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도 같은 점이 있고 같다고 해도 그 중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식을 떠나버리면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달라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라는 뜻도 아니고 네가 옳고 내가 틀리다 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이런데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합니다. 이때 존중이란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해하기입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또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북한 사람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이해하기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 맺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두 가지를 명심한다면 갈등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삶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답을 던지고 궁지로 몰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정답만 생각하다가 몇 번이나 짜증내거나 실망을 경험했던 적도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하나만이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또 다른 답과 바른 답이 많았을 텐데요. 그 한 가지 대답에 시간을 보내고 너무 집착하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집착의 시간들을 떨쳐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행복 지수 중에 높은 지수 가운데 하나가 여행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여행을 떠나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쉬기도 하고 새로운 것과 마음에 드는 것을 즐기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행복한 우리의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행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실 데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마음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분과 함께 거닐며 떠들어보는 소박한 여행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김인실 데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보다 좋은 내용으로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